차이 되게 많이 나는데요? 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전에 메일료 중앙연구소 쪽에서 커피 연구팀에도 있었고 우유 연구팀에서 이제 커피도 하고 우유도 하고 하면서 커피에 잘 맞는 우유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좀 했었어요. 초창기 이제 폴바세 쪽이랑도 같이 협업도 좀 했었고 2009년 10년에 이제 큐그레이더 따면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좀 뛰어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건국유업연구소에서 우유랑 발효유 제품 총괄하고 있고 차 쪽에도 어울리는 우유를 좀 최근에 개발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우유 맛이 왜 이렇게 달라요?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일반인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건데 사실 우유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커피와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가장 큰 게 계절적으로 변하는데 이 젖소가 사실은 홀스타인이라는 품종인데 네덜란드가 원산지예요. 즉 여름철에 좀 약해요. 그 여름철이 되면 얘가 힘들어하고 우유량도 하루에 이제 한 마리가 한 30리터 정도 나오는데 그 우유량도 떨어지고 유지방 함량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이제 컨디션이 매우 좋아져서 노란색 좌측 그래프가 유지방인데 여름철에는 유지방 함량이 4%가 넘어가고 4.2까지 나오고 여름철에는 3.6 정도까지 떨어져요. 총 고용분은 우유에 있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모든 걸 얘기해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유 표기를 보시면 지방은 4%로 돼 있죠. 그거는 연간 평균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 건국유업뿐만 아니라 서울우유, 매일, 남양 다 똑같습니다.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한 3.8% 정도 나와요. 카페에서 우유를 쓸 때 지방 함유량을 사실 저희 많이 보거든요. 스팀할 때 유지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유의 어떤 단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풍부한 맛을 지방 함유량이 높으면은 평균적으로 좀 높고 지방 함유량이 좀 낮으면은 평균적으로 그런 단맛과 리치함이 좀 낮아지는데 우유를 살 때 3.8% 보고 사더라도 그게 사계절 내내 3.8%가 아니라 겨울에는 이 지방 함유량이 높고 여름에는 지방 함유량이 낮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우유는 내추럴하고 그대로라 연간 평균치를 저희가 4%로 잡고 표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형화시키자 해서 나온 것들이 최근에 표준화 우유, 카페 전문점 전용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부 전문점에서 우리는 1년 12달 똑같은 우유를 주세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표준화나 이런 부분이 가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일반 우유가 안 좋냐? 여름철에 나오는 우유 활용의 대부분이 아이스 라떼잖아요. 겨울철은 핫 라떼죠. 즉 여름철에는 유지방이 낮고 깔끔하고 청량감 있는 라떼에 유지방 함량이 낮은 일반 우유가 어울리고요. 겨울철에는 이제 슬슬 지방 함량이 올라와서 4.2 이상까지 올라오는데 겨울철에는 그만큼 풍부한 리치하고 거품감도 좋고 따뜻하게 먹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맛이 극대화되는 핫 라떼에 잘 어울린다고 설명을 드려요. 오히려 이 변화가 어떻게 딱 여름철 아이스와 겨울철의 핫의 활용도에 잘 맞게 변화가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남양유업하고 이제 요 업계를 얘기했잖아요. N사랑 M사 같은 경우는 일반 우유조차도 이 연간 맛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화 우유를 써요. 즉 지방 함량을 3.6으로 이제 맞추거든요. 근데 그 부분보다 이제 서울우유나 저희 건국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 자체 내추럴한 부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표준화하지 않고 기본적인 우유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 우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우유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스탠다디제이션 또는 표준화라고 나와 있지 않으면 진짜 내추럴한 계절별로 지방 함량이 아주 부드럽게 변하는 그런 우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뒤에 표준화 우유라든지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나와 있고 지방 함량 3.6, 3.4, 3.0 이라고 나와 있는 우유들은 이제 지방을 1년 내내 그렇게 맞춘 거죠.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우유 맛도 사실 달라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유업체마다 맛 차이도 약간 납니다. 그 중에서 이걸 좀 더 극대화되게 보려면 유기농 우유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풀을 먹이게 돼 있어요. 유기농 우유 같은 경우는 풀취, 약간 풀냄새, 지방의 그린취 같은 게 약간 올라와요. 그렇죠. 유기농 우유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냄새들도 고려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유기농 우유 자체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사실 커피에 사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더군다나 맛제차 개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그 카페에서 세팅할 때 유기농 우유를 한번 세팅해 본 적이 있거든요. 조금 메탈릭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더라고요. 그럼 그게 약간 더 풀사료가 많기 때문에 청초취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유 맛의 대부분은 단백질과 지방인데 특히 지방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방 풍미가 또 강력하기 때문에 지방 구성하는 그 성분 중에 풀에서 나온 지방들이 그런 냄새들이 좀 강력하게 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좀 있긴 해요. 우리나라 유기농 우유는 되게 마일드해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기농 우유 먹으면 아마 저도 사실 우유가 전공이라 처음에 외국 나가서 유기농 우유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이제 먹어보면 뱉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강해요. 풀체가 너무 강해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찰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살균인데 좌측 그림은 이제 우유,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그대로 두면 우유 자체가 미생물이 있어요. 우유에 미생물이 있어? 이거 어떻게 그 부분이 아니라 원유 자체는 이제 당연히 있고 우리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가 사실 마시는 물에도 상온에다 두면 있죠. 우유가 워낙 또 영양이 좋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잘 자랍니다. 즉 살균하지 않으면 좌측
자식처럼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럼 살균 온도라든지 이 살균을 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물론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은 이제 소 사육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그러면 특히 소도 감기에 걸립니다. 소가 이제 병에 걸리면 우유에 의해서 사람에게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오염된 우유에서 사람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살균을 해요. 우리가 아는 살균 온도 자체가 티푸스균, 결핵균을 사멸하는 온도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보시면 65도씨 30분 딱 보시면 구균들이 다 죽어요. 72에서 75도씨 15초 역시 이균들이 다 죽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살균 온도 자체가 단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혹시 만에 안에 있을 수 있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저온 장시간, 고온 단시간, 초고온 살균 온도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로 인해서 카페에서 쓰심에도 요거를 구분져서 쓰셔야 된다. 사실 사양이다, 유기농이다, 계절적이다 이 차이보다 이 살균 온도에 따른 맛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저온 살균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닥터유 요게 저온 살균이에요. 요거는 63에서 65도 30분인데 유치가 좋습니다. 즉 가장 내추럴하고 우유 자체의 풍부한 바디감과 리치하게 올라오는데요. 건국 닥터유, 유명한 파스테르 우유, 그리고 매일 63우유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저온 살균유에 써요. 고온 단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맨 아래 초고온 순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우유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한 유치와 바디감, 잡미는 약하지만 초기에 약간 황취, 가열취가 있어요. 제가 왜 초기라고 했냐면 저희가 오늘 바리스타님께 좀 제안드리는 게 유통기한이 만료됐을 때 우유 맛하고 초기하고 맛이 다르거든요. 특히 초고온 살균 같은 경우 좀 다른데 그 황취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황취가 사라진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은데 요런 차이가 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하고 안 지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난 거하고 네. 얘가 어제 만든 거. 어제 만든 거는 여러분 5월 5일 지금 제조 일자로 찍혀 있고요. 지난 거는 4월 23일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온 살균 우유고요. 에스프레소를 제가 미리 좀 추출을 해놨어요. 이거에서 커피를 한번 타서 먹어볼게요. 우유 60g에 커피 20g. 이게 신선한 거. 신선한 거부터. 와, 차이 되게 많이 나는데요? 이 완전 텅텅 빈 맛이 나요, 오래된 게. 바디감이 더 확실히 줄고. 뉘앙스가 달라지죠. 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오. 공장별로도 사실은 살균기별로도 맛이 약간 차이 나요. 물론 똑같이 만들지만 이게 워낙 132도, 131도, 135도에서 0.1초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2, 3초인데 새로 설치했냐, 오래됐냐. 유통이 서울에도 서울에서는 어떤 제품만 유통이 되고 어느 공장에서 주로 이제 카바라고 카바리지가 남부지방은 어느 공장에서 하고 이런 식이에요. 업체별로는 살균기 스타일 그리고 나는 서울 스타일이야, 난 매일 스타일이야, 난 건구 스타일이야, 남양 스타일 약간씩 기기를 특성을 줘요. 이거 저온 장시간은 우유는 참 좋습니다. 그거 비싸죠. 유치도 좋고 좋은데 유치가 너무 강하게 커피 맛을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가 좋은 커피 했으면 커피 맛을 잘 못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초고온 순간 살균은 깔끔하기에 좋은 커피는 살리는데 역으로 커피의 잡미나 쓰거나 이 강한 맛을 좀 부드럽게 덜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조화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고온 단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 살균과 고온 살균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멸균이라고 부르는 우유가. 멸균은 사실 요거보다는 온도가 좀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요 카톤팩 요런 종이팩에 든 것들은 130에서 135도인데 멸균 우유는 145도 이상이고 그거는 한 가지 또 다른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앞에 나와 있는 건 다 냉장 보관입니다. 통기한 보름 안에 드시는데 멸균유는 상온 보관이죠. 그러기에 상온 보관하면서 우유 풍미가 좀 더 강하고 유통기한이 길게는 석 달에서 정말 길게는 1년까지도 이게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유취라고 하는데 크림치나 단백질이 좀 강해져요. 특히 겨울철 생산해서 봄에 먹는 것하고 봄에 생산해서 여름철 지나서 먹는 거하고는 또 맛이 달라요. 그래서 멸균유라고 상온 보관이라고 꼭 상온 보관에 놓지 않고 냉장고에 두시고 쓰는 게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5중 6중 해가지고 안에 알루미늄 호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팩으로서는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보관 조건인데 단점이 상온 보관이라는 거. 멸균유 팩이 더 비싸겠네요, 오히려. 더 비싸죠. 왜 저렴해요, 그러면? 앞서 보셨지만 겨울철에 젖소가 컨디션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우유가 잘 나와요. 근데 우유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 제일 많이 소비될 때는 여름철입니다. 그렇죠. 아이스 카페라떼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름철 수요가 큰데 오히려 여름철엔 저희가 우유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겨울철에는 그에 비해서 우유 소비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남는 우유를 분유를 만든다든지 멸균유를 만들었다가 봄 여름에 많이들 사용을 하죠. 그러기에 그런 우유들은 좀 저렴해요. 그러니까 멸균유가 상온에 보관에 싸다 나쁘다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자라고 용도에 맞게 쓰시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멸균유가 리치하다 살균치가 많이 난다 크리미하다 오래 두면 안 좋다인데 그렇다고 맛이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멸균우유가 더 고온 단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고온 순간 살균보다 더 고온으로 살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이런 변화는 없나요? 좀 있죠. 기본적인 영양소는 다 있는데 이제 비타민 로스나 좀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저 유업체도 조금 이제 다른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저온 살균한 부분이 더 좋고 고급이고 영양성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계란 같은 경우도 삶아도 보고 프라이드 해먹고 생 계란으로도 먹어보고, 날계란이죠. 근데 그 누구도 계란은 날계란으로 먹어야지 영양이 제일 좋잖아 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사실 날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영양 그대로잖아요. 각종 비타민이나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살균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날계란 꼭 프라이 했다고 어머니 이거는 비타민이 파괴된 건데요.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에는 좋습니다. 그게 그러면 정리하자면 멸균우유가 아무리 초고온으로 살균을 하더라도 영양소 파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오히려 뭐 제조 단가로 따지면은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대신에 보관을 상온에 하는 것보다는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다. 멸균유라도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잔에 정말 시그니처로 적용한다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온 장시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듣기로는 통상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으면 커피 맛을 좀 이렇게 뭉갤 수,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캐릭터를 조금 더 잡아먹는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도 또 정말 어려운 게, 일부 스페셜티 커피나 정말 좋은 커피 쓰면 이걸 뚫고 나와요. 뚫고 나오면서 부드러운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바디도 잡고 캐릭터도 잡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전에 커피는 저온 살균이랑 안 맞아 라는 얘기가 있어서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옆에 나온 이 우유랑 옆에 부드러운 우유라는 게 저희가 카페 전용으로 설계된 우유인데, 정말 공정을 또 다르게 해요. 살균 온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마다 어떤 건 132, 어떤 건 133.5 다 다르게 가요. 카페 전용은 또 맞는 온도를 맞춰서 가요. 그럼 카페 전용은 보통 표준화 우유로 하나요? 다른 회사에서도?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가죠. 표준화 우유는 보통 이제 지방만 표준화시키나요? 아니면 뭐 단백질이랑 이런 것도 표준화시키나요? 사실 지방밖에 표준화를 못 시켜요. 지방만. 우유에서 단백질은 따로 빼내기가 매우 힘들고요. 그건 거의 어렵고, 지방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가만히 둬도 부상되는 게 지방인데, 그거를 조정을 빼내서 일반대 표준화를 시킨다는 거죠. 항상 1년 내에, 사실 프랜차이즈 쪽에 잘 맞는 건데, 기본이 일정해야 돼 라는 니즈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일정하게 맞춰드리죠. 이거를 들으시는 올치 여러분들께서는 우유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별로 맛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보관에 따라서 쏘가 먹는 사료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질 수 있구나 정도를 알고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